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EBSI 국어영역 대표 강사 최서희입니다. 자, 드디어 2024학년도 수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신가요? 시원섭섭하신가요? 네, 이 중에는요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해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진짜 대견하거든요. 네, 지금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 소통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이 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저랑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국사답 거의 다 왔을 것 같은 사람 저요. 네, 지금 활발하게 소통 진행 중이네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요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짠! 바로 네가 슈퍼스타.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제 노래 갑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여러분 진짜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하지도 말고요. 또 너무 기분을 업 시키지도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무던하게 이 시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 나 자신 잘했어. 토닥토닥 해주는,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어 다들 어떠셨나요?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와, 네, 흐하하하하 하는 막 웃음까지도 지금 계속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교시 국어 영역 어땠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1교시 국어 영역 저는요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구면이죠? 그런데 낯설다 너?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네, 공감되시면 여기에 댓글창에 계속 남겨주세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는 작품 나온 거. 그래, 최서희 선생님이 되게 신기했대. 제가 다 나올 거야 이랬는데 나왔대요. 맞아요. 그래서 구면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익숙한 작품인데 쉽게 답이 나왔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구면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그렇지. 선지에서의 변별도를요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출문제 분석해봤잖아. 비교해보면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직전 평가원 모의고사였던 9월 모평과 비교했을 때도요 맞아요. 그렇게 만만한 그런 문제 아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나만 어려웠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힘내서요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공통 과목 독서 문학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서희쌤 말하는 게 매체 문제 대본 같대. 제가 그렇게 막힘없이 잘했나요? 네, 좋아요. 엄매 의인화 갓서희 고마워요. 지금 정말 고맙네요 여러분. 잘하시네. 평가도 하시고요. 좋습니다. 좋아. 여러분 보세요. 독서 과목 같은 경우는요. 4개 세트 중에 4개가 모두 다 EBS 연계 교재에서 나왔어요. 정말 익숙했었지. 그리고요. 어려운 지문도 없었고 길이가 긴 지문도 없었습니다.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역시나 없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번부터 3번 세트는요. 가벼운 몸풀기, 우리 독서 방법론에 관한 내용이었고 초인지 역시도 우리 연계교재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세트가 바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야?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 이거 선거 방송에 대한 여러 방식을 얘기했던 수능 특강 지문 우리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경마식 보도를 뽑아서 그것 중심으로 지금 기술된 지문이었어요. 자, 사회 지문 내가 아는 내용이었고 글 구조도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문제 해결 구조. 그렇지. 그런데요, 두 번째 이 과학기술 때는요, 더 놀랐을 거야. 제가 이 직전 우리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이거 나올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라고 했던 데이터의 결특치와 이상치가요, 아주 체감 연계도가 높게 지문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게 읽었어. 그런데 문항은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이 과학기술에서 여러분 10번 잘 풀었어요? 10번이 뭡니까? 그렇지. 보기 안에 여러분 보기 안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나왔어요. 지문 안에서 설명한 방법도 이해해야 했고 보기 안에서 설명하는 직선을 구하는 방법도 이해했어야 했고요. 그 둘을 또 심지어 비교하는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1 학생들도 들어와 있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비 수험생들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눌 거니까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탕수육은 찍먹. 국어 너무 어려웠어요. 원래도 못했지만 괜찮아. 나만 어려웠던 거 아니야. 이 국어요 절대 만만한 시험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있죠. 그렇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트 주제통합. 와, 이거 뭐였어요? 그렇지, 기출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세트였죠. 왜냐, 최근 트렌드라고 할까요? 네, 최근에 이렇게 인문 세트에서 가나 주제통합 세트 많이 물어보고 있었고요. 심지어 소름했던 친구들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 15번 문제 있죠. 여러분 15번 문제가 직전 평가원 모의고사 9월에 그 인문 주제 통합 세트랑 문항의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학자의 특징을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기박스 안에 주어진 설명을 가지고 그 학자가 동의했을 거야, 아니야 동의하지 않았을 거야 까지도 판단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직전 평가원 6월과 9월 모의고사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반영된 그런 것을 본보기로 보여줬던 수능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여러분 현대소설 해석이 어려웠어요. EBS 연계 달달하네. 이런 친구들도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눠주고 있으신데요. 문학은 곧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야. 문학 어땠어요? 그렇지. 문학 만만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번에 현대소설 낯선 세트 나왔어요. 박태원의 작품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골목 안이라는 작품은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뭐예요? 그렇지. 비연계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방식. 항상 인물 잡고요. 그 인물이 처한 상황 확인하고요. 인물이 겪는 사건 속에서의 갈등 관계 파악하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골목 안이라는 작품이 낯선 것과 더불어서 앞부분 줄거리가 없었어요. 중략 부분 줄거리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물과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세트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지금 나와 있는데 소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니 최서희 선생님이 찍어준 게 다 나왔어요. 여류 작가 왜 있지? 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막 다 나왔어요. 와, 여러분 이제야 느끼셨나요? 우리 수능 연계 교재의 파워입니다. 이게 바로. 특히나 작자미상의 김원전이라는 이 고전소설은요. 출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제가 수능 연계의 비밀에서도 말씀드렸고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도 꼭 집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갈래복합 세트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 세 개의 작품 중에 나 작품이 수능 특강에서 연계됐거든?
이것도 뭐예요? 이 나작품 하나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여기서 시간이 줄어들었죠. 여기서 시간을 완전 잡을 수 있었어야 됐는데 잘했겠죠? 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현대소설 어려웠나 봐요. 현대소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지금 다른 작품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작품들 나왔거든. 그런데 현대소설은요, 비연계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인물과 인물의 갈등 관계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갔어야 되냐 이걸 여러분이 좀 잘 확인을 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요. 김인겸의 일동장류가 이건 역시도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EBS 선생님들이 이 작품 중요한 가사야. 이 작품은요. 2019학년도 수능에도 나왔어요. 그러나 또 나올 수 있어요 라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작품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시나요? 수능 특강에 수록된 부분이 그대로 첫 시작부터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자, 박태원의 골목 안에서 흔들렸던 내 마음을요. 내 마음을 어디서 잡았어요? 그렇지, 여기 수특 연계 일동장류가에서 잡을 수 있었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소통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문법 1번 시간 많이 걸리고 문학도 시간 많이 걸리는 건 노양심. 여러분 속상한 마음 너무 공감이 됩니다. 문학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특히나 제가 지금 눈이 되게 바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러분이 소통하는 글 계속 읽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문학이라는 게요. 사실은 감상의 폭이 아주 넓단 말이야. 그런데 그럴 때 수능 시험에서 만나는 문학 같은 경우는요. 확실한 보기를 감상의 울타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이 딱 중심에 가지고 간다면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상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요. 우리 개념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시켜 드리고 있고 훈련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 예비 수험생들도 많고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댓글에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맞아요. 항상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야지 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집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벽돌단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되죠. 그것처럼요. 우리 국어 공부도요.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계속 따라와 보세요. 자, 오늘 독서도 어렵고 문학도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지금 되게 많아요. 국어 제발 1컷 80점대 걸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서희 선생님의 압축본 네, 정말 좋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에 관한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선택 과목 어땠어요? 그렇지. 네, 맞아요. 선택 과목은요. 사실은 식유형이 없었어. 그래서 굉장히 익숙했고요. 내가 나올 것 같은 문제 유형들만 다 나왔어요. 화법에서 늘 나오는 화자, 말하기 방식, 뭐 자료 활용 나왔고요. 작문도 고쳐쓰기 나왔죠.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자, 화법 발표 예상대로 첫 번째 세트 나왔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별을 붙여 놓은 이유는요. 이거 연계가 어떤 문항이 됐을까 이렇게 많이들 좀 궁금해 하는데요. 사실상 화법과 작문은요. 전 유형이 다 연계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외부에 정말 많은 문제들 있잖아. 그런데 그런 거 풀기에 앞서서 첫 번째 뭐다? 연계교재, EBS 연계교재. 두 번째 뭐다? 그렇지, 아주 질 좋은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두 개를 꽉 잡고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문제 더 풀 거 없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나 우리를 좀 어렵게 했던 문항이라고 한다면 38번부터 42번 이 화작 통합 세트에 나와 있는 문형이었고요. 여기서 40번 문제가 좀 복잡한 사고를 요구했어요. 물론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다 있기는 했지만 보기도 확인해야 되고 그게 나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이 두 단계의 사고를 요구하는 만큼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실시간 댓글창 계속해서 볼게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 이런 자세 좋습니다. 우리 이런 수능 시험이 사실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수능 시험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고 나 망했어. 나의 인생이 끝이야. 절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일부일 뿐인 거야.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나 도망가지 않았어. 직면했단 말이야. 이런 자세, 거기서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한 좋은 강의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수험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문학은 왜 해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학이라는 게 소통과 공감, 정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연하고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자, 언어와 매체. 와, 첫 번째 문제부터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훈민정음의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의 용자래. 이거 나왔는데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우리 수능 완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풀어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EBS 강의들 굉장히 많아. 그 모든 걸 내가 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강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다? 연계교재 강의. 두 번째 뭐다? 그 연계교재를 압축 정리해주는 수능 연계의 비밀이라는 강의. 세 번째 뭐다? 제일 마지막 파이널 체크 포인트. 여러분, 이거 세 개 되게 중요한 거 이번에 느끼셨죠? 네, 예뻐요. 고마워요. 수능 개념 언제 개강하나요? 네, 여러분, 제가 수능 개념 국어 단판 지금 되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12월 7일, 12월 첫 주쯤에 개강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수능 개념 개강 날짜 EBS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37번부터 39번 이 세트 눈여겨봐둘 법하죠. 항상 우리 국어 문법에서는요.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히읗 용언, 히읗 말음 용언이 어떤 식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활용하는지 그 활용 양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나올 게 나온 거예요. 전혀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들었던 거, 제가 참 좋은 문제다, 양질의 문제다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39번 부사어의 다양한 활용 형태와 수식 탐구. 그러니까 부사어가 수식을 하는 건데요. 그 수식하는 기능을요. 어떤 옷을 입고 수식을 하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참신한 유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 풀면서 좀 당황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개념에서 물어볼 법한 핵심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매체는요. 신유형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에서는요. 마지막에 보시면 학교생활 안내 앱 화면이 나왔죠. 이것 또한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지난 우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요. 9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 풀어봤어요. 도서관 활용하는 앱 화면 문제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정리하고 갈게요.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직전 모의고사, 평가원 주간의 시험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좋아요. 실시간 채팅창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수학 문제 해설하나? 아니요. 제가 끝나고 나면요. 이후에 수학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내년 네, 뭐 걱정하지 마라. 네, 뭐 이렇게 또 서로 위로하는 글들도 많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근두근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번 수능 보면서요. 두근두근 포인트 어떤 지점이었나요? 함께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이거 공감하는 친구 저요. 네, 고2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 있네. 국어는 그 자체 최서희 선생님, EBS 풀커리 해주는 선생님, 막 이렇게 글들 많이 올라오는데요. 맞아요, 얘들아. 우리 연계교재 강의는요, EBS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단계별로, 나의 수준별로 굉장히 다양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아주 과학적으로 AI가요, 내 수준을 측정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그 AI 단추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요, 여러분 EBS 수능 연계 힘 예비 수험생들이라면 제대로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능도 우리 연계교재에서 나올 만한 작품들이 다 나왔고요. 그 아이들만 제대로 공부했다면 어땠어요? 그렇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소 낯선 작품들 나왔을 때 그런 데서 시간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뭐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나 있잖아, 빨리 달리고 싶어. 그래서 아무런 준비 운동하지도 않고요, 수영장에 첨벙하고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리에 쥐나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다져야 되고요. 그 기초 체력이 어떻게 나와요? 개념에서 나옵니다. 네, 댓글에 선생님이 집어주신 파이널 강의 보고 연계지문 2개나 나왔어요.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강의들 스스로 찾아 듣고 또 그걸 열심히 내면화했잖아. 체화했잖아. 그런 여러분이 훨씬 더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네, 좋아요.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 소통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근두근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어떤 지점이었는지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액 장학금을 기대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바로 이거야. 시간 관리의 승자. 여러분 시간 관리는 사실은 개인차가 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내가 누가 그렇다더라, 어떤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어, 내 친구가 뭐라고 했어, 이런 카더라 통신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 그런데 이 방법이 나랑 맞지 않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볼까? 이렇게 충분히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야 됩니다. 자, 시간 관리는요, 아까도 다시 1번으로 돌아오죠? EBS 수능 연계의 힘이다. 내 등급별 지금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 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좋습니다. 등급별 공부 방법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단 달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국어 단판을 비롯한 개념 강의들, 나에게 맞는 개념 강의들 OT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걸 먼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면 내가 이전에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것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들까지도 다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문제풀이를 가게 되면 그럼 어떤 힘이 생길까요? 문제를 장악하는 힘이 생길 겁니다. 네, 맞아요. 연계 많이 된 것 같네요. 지금 이번 수능을 총평을 하면서 이 연계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연계된 작품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와 공부하는 친구가 완전 다른 결과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떨리는 그 시험 상황. 여러분, 다행히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막 한파, 수능 한파 이럴 정도로 춥진 않았지만 그래도 낯선 환경에서 오롯이 나 혼자서 정말 그 두려움에 직면했잖아. 그럴 때는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만나도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평상시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체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각 유형별로 접근 방법을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어가 시험날 기존 성적이랑 변동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 하위권, 중위권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그런 강의를 무작정 듣기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나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찾아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 EBS I에 들어와 보면 여러분 강좌명 옆에 등급이 나와 있어요. 등급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기본을 다지는 거냐, 아니면 기초 체력을 다지는 건지, 아니면 심화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강의인지가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수준에 맞게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모든 강의를 완강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영역을 먼저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나 항상 출발은 뭐다? 개념부터 시작해야 돼요. 개념과 연계, 이게 양대산맥이라면 그걸 내가 적용하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출문제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3박자를 잘 갖춰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어 어려웠어요. 지금 국어 강의가, 국어 단판 기대 중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이 채팅창의 내용이요. 네, 어려웠다는 내용들이 많네요. 저도 꽤 많이 공감을 합니다. 직전 9월 평가원보다 확실히 까다로운 문항들이 두세 문항 더 있었고요. 작년 수능에 비하면 더 어렵게 느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코너가 또 있죠. 짠! 그러면 이제 난 뭐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수능을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왔단 말이야. 그런데요, 지금 갑자기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공허함, 뭔가 허망함, 또는 나 온 힘을 다 쏟아붓고 나니까 힘이 없어, 이런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과에 대한 생각은 잠시 멈춤. 여러분, 결과는요 이제 바뀌지 않아요. 주사위는 던져졌지? 그러면요, 이후에 우리가 각각의 등급 컷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 적성에 따라서, 그리고 각 대학의 전형별 유형 특징에 따라서 미리 공부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면 되고요. 지금은 잠시 멈춰주세요. 아,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와 미련을 더 키울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잘 해왔고요. 또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거든. 여러분이 해낸 겁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오롯이 나를 돌보는 시간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좀 안아주고요. 보듬어주고요. 그래, 잘했어. 토닥토닥. 실시간 댓글창에 보니까 이준호 학생,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전 면허 따십시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운전 면허를 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시간 활용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들 하셨어요. 전 50일을 달려가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도 있고요. 일본 여행 가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자, 지금 질문이 있네요. 개념은 며칠 안에 끝내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요, 여러분, 그 각 개념의 강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수강 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그 강사 선생님과 직접 소통하시는 걸 추천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달을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 그동안 내가 공부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를 챙겨주는 주변 가족, 친구, 그리고 선생님 돌아볼 시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들을 좀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도 전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그 게시판을 통해서요,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소통하는 창구잖아.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겨울 어떻게 보낼까요? 찬란하게. 수능이라는 게요,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는요,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 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너의 겨울이 찬란하기를, 우리의 진심이 가 닿기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간절히 바라면 언제든 어떻게든 이루어진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라도.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친구들이랑 밥 한 끼 해야지. 좋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 다 좋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새로운 도약,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잘해왔고 그리고 잘하고 있고요. 또 결국에는 뭐 할 거다? 잘 될 겁니다. 제가요, 그리고 우리 EBS 선생님들이 여러분 응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그 한 걸음까지 아자아자 파이팅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모두 수고했고요. 이 겨울 찬란하고 포근포근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네, 서로 안부를 전하는 그런 겨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어지는 수학 영어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채팅창으로 소통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제자리에서요, 더 좋은 강의 준비하면서 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닥토닥 수고했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슈퍼스타입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수능 국어 10분 컷. 네, 여러분 저는 10분 컷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수능 몇 점 받았어요? 국어는 아주 잘했어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안녕.